혹시 여러분 자신의 피맛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치과에서 적어도 한 번쯤은 맛보셨을 겁니다. 그 특유의 짭짤한 맛 기억나시죠? 놀랍게도 그 맛은 정확히 0.9% 생리식염수의 농도이며 이는 우리 몸이 태초의 바다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신선한 생선에 굵은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수분이 맹렬하게 빠져나가면서 생선은 죽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선이 바닷물 속에서는 몇 년이고 살 수 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과도하게 짠 음식을 섭취하면 위점막이 손상되고 위암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역설이 존재합니다. 바로 적절한 농도와 형태의 소금은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죠. 응급실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팔에 꽂는 그 링거, 그게 뭘까요? 바로 멸균된 소금물입니다. 소금 알갱이를 한 움큼 먹는 것은 해롭지만 병원에서는 바로 그 소금물을 정맥에 주입하여 생명을 구합니다. 이 농도와 방법의 차이가 바로 우리 건강의 핵심 열쇠입니다. 오늘 저는 이 놀라운 모순을 여러분께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큰 죄를 하나 고백해야만 합니다. 바로 제가 제 아버지를 거의 죽일 뻔했던 이야기입니다. 의사인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악의 조언을 했던 이야기 말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분, 밤마다 찾아오는 끔찍한 다리 쥐로 고통받는 분,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피로감이 몰려오는 분, 또는 밤새 온몸을 긁게 만드는 원인 모를 가려움증에 시달리는 분, 이 메시지는 특히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병원에서도 좀처럼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며 단 한 푼의 돈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엄지손가락 아이콘 하나가 제가 이 귀한 건강 비밀들을 여러분과 계속 나눌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70대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는 제 가장 성실한 환자셨습니다. 의사인 딸의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엄격한 저염식 식단을 고수하셨죠. 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셨으며 매일 2리터의 물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커피도 좋아하셔서 하루 한두 잔은 꼭 드셨고요.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완벽한 모델이셨죠. 젊은 사람에게는 이런 생활 방식이 보통 괜찮습니다. 신장이 튼튼하고 시스템이 왕성하니까요.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되고 나트륨 조절 능력은 약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맹물과 이뇨 작용을 하는 커피로 끊임없이 몸속을 씻어내고 계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몸이 생존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했던 필수 소금까지 남김없이 씻어내 버린 것입니다. 응급실 의사가 보여준 혈액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나트륨 혈증. 간단히 말해 아버지의 몸은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소금 결핍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의 선한 의도였지만 잘못된 의학적 조언이 아버지를 이 병원 침대에 눕게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팔에 링거를 걸면서 서 있을 때 기이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잠깐만, 내가 지금 아버지께 뭘 드리고 있는 거지? 그것은 생리식 염수였습니다. 소금물. 저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10년 동안 소금을 먹지 말라고 설교해놓고 이제 와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맥에 직접 소금물을 주입하고 있잖아. 제 의대 동기 중에 열정적으로 소금의 위험성에 대해 강견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년에 겨우 55세의 나이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주일간 입원하셨습니다.
퇴원하실 때 저는 일본의 한 장수 마을에서 알게 된 특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조부모님 세대는 본능적으로 알고 실천했지만 현대 의학이 오만하게 무시해버린 방법이었죠. 아버지는 완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지난 10년간 네가 했던 말을 다 듣고 났는데 왜 갑자기 180도 바뀌었니? 아버지의 회의적인 반응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는 정기 검진을 위해 다시 오셨습니다. 간호사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아버님 맞으세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피부는 빛나고 있었고 얼굴의 주름은 부드러워졌으며 허리둘레는 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바지가 헐렁해진 것에 놀라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밤새도록 자는 것 같아. 화장실 가려고 전혀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가장 신기한 건 배가 쏙 들어갔다는 거야. 붓기가 빠져서 그런가. 그리고 머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아.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몸의 염분 균형이 회복되자 불필요한 수분 저류가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수분 무게로 6파운드가 빠졌지만 근육은 오히려 더 탄탄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제 가슴을 치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너희 의사들도 모든 걸 아는 건 아니구나, 그렇지? 친구들이 다들 내가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하면서 비결이 뭐냐고 계속 물어봐. 이제 그 장수 마을의 세 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정말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비밀. 오키나와의 90대 할머니들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천일염을 섞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60년 넘게 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반면 우리는 TV에서 뭘 듣나요? 과일과 채소를 더 드세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국물은 피하세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흰쌀밥에는 소금이 거의 없습니다. 과일과 채소에 든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밀어냅니다. 커피는 이뇨제입니다. 그리고 맹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이 기능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전해질이 희석됩니다. 두 번째 비밀은 국물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0세 이상 환자 500명의 차트를 검토하고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저염식 생활 방식을 가장 성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이 저나트륨 혈증 발병률이 2배나 높았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으로 쓰러진 사람들 중 28%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서양 식단은 빵과 치즈 곳곳에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흰쌀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의 섭취하지 못합니다. 한 일본 연구에 따르면 된장국을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0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 국물은 완벽한 천연 전해질 음료이지만 우리는 종종 너무 짜다며 버리곤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가장 놀라운 비밀로 이어집니다. 소금만으로 밤에 깨지 않고 8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계속 깨는 분들을 위해 이 비밀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두 번째 비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물을 즐기는 것과 더불어 장수 마을의 어르신들은 소고기와 달걀을 자주 드셨습니다. 그들은 철분과 단백질로 꾸준히 기력을 보충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겪는 쇠약함과 근육 손실은 바로 이것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치미 같은 물김치 국물은 매우 강력합니다. 천연 해독제이며 전해질과 프로바이오틱스가 가득합니다. 82세의 윤미자 할머니는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년 동안 밤에 소변을 보러 5번이나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국물을 피하고 과일과 물만 드신 결과 그녀의 나트륨 수치는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2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고 된장국과 김치 국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그녀는 울면서 제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딱 한 번만 일어났어요. 3년 만에 처음이에요. 일주일 후 그녀는 혼자서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밤새도록 잤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앓던 변비가 그냥 사라졌어요. 한 달 후 그녀의 피부는 변해 있었습니다.
딸이 제가 10년은 젊어 보인대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소금은 우리 몸의 정의 시스템입니다. 신경신호에서 근육 수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바다가 왜 썩지 않는지 아시나요? 소금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염증과 싸우고 면역력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소금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 어르신들의 세 번째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충격받으실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하게 익힌 바나나를 드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바나나를 껍질째 마른 프라이팬에 올리고 약한 불에서 3분에서 5분간 뒤집어가며 익히세요. 껍질이 검게 변하고 부드러워지면 다 된 겁니다. 껍질을 벗기고 계피를 약간 뿌려 드세요. 왜 익혀야 할까요? 익히면 바나나의 마그네슘이 활성화되어 즉시 흡수되고 이 마그네슘이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밤에 깨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침 소금물과 시너지를 이루어 작용합니다. 낮에는 소금물로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밤에는 바나나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정확한 아침 레시피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약 240ml를 준비하세요. 여기에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을 4분의 1 티스푼 정도 넣으세요.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잘 저어서 5분 동안 차를 마시듯 천천히 빈속에 드세요.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매우 중요한 경고. 만약 혈압이 지속적으로 160 이상이거나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이것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나트륨 조절 능력이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혈압을 가진 대부분의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이것이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소금 과잉이 아니라 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78세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정원을 가꾸시고 새벽 5시에 산책을 나가시며 어제는 손자와 자전거도 타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해.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들 약 먹고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 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제 23년 의사 경력 중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진짜 해답은 종종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 낮에는 구수한 국물, 밤에는 따뜻하게 구운 바나나. 부디 제 말만 믿지 마시고 직접 시도해 보세요. 단 일주일만이라도요, 분명 놀라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시도해 보실 거라면 댓글에 시작이라고 적어 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감사합니다.